전지전능한 신이 우주를 만들었지만 일말의 증거도 안 남겨놓은 거 하고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라는 거. 어떤 거가 더 오컴의 맨도날에 부합하는지 물어보죠. 오컴의 맨도날. 쉽게 말해서 말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팔머가 이제 공부에 생각하더니 그럽니다. 엘리가 아빠를 사랑했다는 걸 증명해봐라. 그럼 뭐 나 아빠를 만났을 때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더라. 영화 속 과학. 그래서 엘리는 그 암호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수로 보내서 이게 자연성이 아니고 인위적인 거라고 알려줬고요. 두 번째는 히틀러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너의 존재를 알았다. 지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거 보여줬고요. 지능이 있으니 이 책을 해석해봐라. 세 번째 메시지가 온 겁니다. 요거를 해석하지 못할 수준이면은 우리도 더 이상 기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기숙사 방을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메일이 와 있어. 그 메일을 열어보니까 기밀이어야 되는 그 책 페이지가 갖고 있는 거야, 이 사람. 오호. 다시 보냈어. 그래서 엘리가 화를 냈죠. 너 이거 무슨 해킹해서 다 빼낸 거냐. 오호.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면서 화를 냈는데 만난 장소에 대한 지도가 팩스로 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죠, 엘리가. 헬리콥터를 타고 그 장소를 딱 갔는데 거기 비행기가 와 있어요. 비행기에 드디어 헤든이 나옵니다. 그 비행기가 헤든의 집이에요. 헤든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인데 엘리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투자할 때는 항상 투자가 대박을 터뜨리는 거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다. 너는 정말 대박을 터뜨릴 거라고 생각을 했다, 원래부터. 근데 지금 여기 막혀 있지 않느냐. 자기가 여기 힌트를 주겠다. 그래서 그 페이지들을 합치는 아이디어를 말해줘요. 이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것도 기가 막혔어요. 예. 아까 안 맞잖아요. 모서리 끝이. 2차원으로 생각해서 그렇다. 3차원으로 생각해라. 세 페이지가 3차원을 맞추고 딱 맞는 거예요. 페이지들이 정육면체, 큐빅으로 딱 맞고 그게 연결이 되고요. 모서리에 암호를 풀 수 있는 지침서, 프라이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책의 의미가 해석이 됩니다. 책의 의미를 번역을 하니까 일단 기계에 대한 설계도였어. 무슨 기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기일 수도 있고 무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백악관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이게 둠스데이 머신이다. 만들면 지구를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유명한 SF의 어떤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왜 외계인들이 없느냐. 어느 정도 운명이 발전하면 저런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그 신호를 보내면 만드는 거야. 그 기계를. 단추를 누르는 순간 터지는 것을 다 죽이는 거야. 약간 한 문명만 남고 다 죽인다. 근데 엘리는 그러죠. 외계인이 그렇게 나쁠 리 없다. 아마 운송장치일 것이다. 초대하는 장치일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문명이 충분히 과학기술이 발전할 정도로 됐다면 아마도 평화주의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많잖아요. 그쵸. 공격성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자기들끼리 멸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하려면 기본적으로 좀 평화주의자들만 남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엘린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팔머가 이제 백악관 자문위원을 참여합니다. 이 아주 이제 거물이 됐어요. 원래 나침반 주던 애인데 많이 컸네. 많이 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의 끝나고 리셉션에서 만나요. 그래서 엘리가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가죠. 오컴의 면도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 팔마 신을 믿잖아요. 엘리가 뭐라고 말하면 전지전능한 신이 있고 우주 다 만들었는데 자기가 다 만들었다. 저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하나도 안 남겨놨어.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그거보다는 신이란 건 아예 없고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라는 설명, 두 가지 설명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오컴의 면도날. 여러 가지 설명들 중에서 논리적으로 가장 간단한 설명이 가장 진실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아까 엘리가 말한 그 두 가지 가능성. 전지전능한 신이 우주를 만들었지만 일말의 증거도 안 남겨놓은 거. 하고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라는 거. 어떤 거가 더 오컴의 맨도날에 부합하는지 물어보죠. 오컴의 맨도날. 쉽게 말해서 말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팔머가 이제 공부에 생각하더니 그럽니다. 엘리가 아빠를 사랑했다는 걸 증명해봐라. 그럼 나 아빠를 만났을 때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더라.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갭이 느껴지죠. 간격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설계도에 나타난 기계가 정말 운송장치라고 판명 났어요. 왜냐면 설계도 보니까 정심이었죠. 그게 탑승 장치고 그 안에 사람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사람이 거기 타라고. 그래서 운송장치다. 지적 생명체 입장에서는 요 히틀러 같은 걸 보고 인류가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생겼구나. 그거에 좀 사이즈를 맞췄겠네요. 예. 전 세계 각국의 협력으로 기계를 만드는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누가 갈 것인가? 경쟁이 시작이 되고요. 엘리는 자기가 분명히 가고 싶죠. 그리고 이제 엘리 참여하는데 우리 드럼린 자기가 가겠다. 자기 사실 그 나이로 보거나 여러 가지 지위로 봤을 때는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경쟁하자 뛰어든 거야. 그래서 이제 선정위원회에서 질문을 받는데 엘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후보자예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팔머가 사실 선정위원회 한 사람입니다. 질문을 받는데 배가인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근데 엘리가 대답을 되게 잘해요. 어떻게 자멸하지 않고 과학적 사춘기를 통과하겠느냐. 노하우를 좀 듣고 싶다. 예. 그래서 뭐 심사위원들이 되게 분위기 좋습니다. 근데 팔머가 이제 신을 믿냐고 그러고.
신이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어떤 쪽으로도 증거가 없다. 믿을 수 없다.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근데 선정위원 다른 한 명이 그럽니다. 인류의 95%가 어떤 의미로든지 초월적 존재를 믿는데 그걸 전혀 안 믿는 너가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엘리는 그렇게 고백을 마시고 드럼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드럼리는 이제 통과했겠죠. 신을 믿는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보내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드럼리는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가 막 화가 났죠, 당연히. 이때 너무 열받았어요. 맞아요. 팔머가 이제 엘리 방을 찾아갑니다. 엘리가 팔머의 나침반 돌려줘요. 그리고 갑니다. 근데 팔머는 자기 진심은 뭐였냐면 자기 양심장, 성직자로서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보낼 수는 없었다. 끝인 거죠. 너 한 번만 더 나침반 꺼내면 진짜 죽는다. 다시 돌려줘요. 예, 그 의미죠. 네. 플로리다의 케이프 커너버럴이라고 예. 소원돼 있죠. 또 발사장 있죠. 거기서 이제 만듭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링 세계가 막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 위에 12면체 탑승구가 있어서 거기 밑에 떨어지는 구조예요. 그럼 막 돌아가면서 거기서 아마 웜홀이 열리든지 하여튼 뭐 일이 있을 거다. 마네킹 같은 걸 떨어뜨려가지고 한번 시운전을 하려고 하는 날이 왔어요. 그 드럼린이 거기 올라가서 이제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보고 있는데 엘리도 왔어요. 극단적인 종교 테러리스트 누가 봐도 수상한 사람. 수상한 사람이 예. 손에 뭐 막 들고 있으면서 보니까 폭탄인 거예요. 그래서 뭐 조심해라고 말을 하려는 순간 터트려 버렸어요. 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드럼리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죠. 그쵸. 다 수포로 들어갔죠. 왜냐면 이게 돈이 엄청나게 그죠. 드는 다시 건데 만든다라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뉴멕시코 전파원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있는데 자기 방을 들어왔는데 또 연락이 왔죠. 또 우리의 헤든. 헤든이 연락이 와 있어요. 예. 헤드는 지금 어디 있냐? 비행기가 아니라 아예 우주 바깥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미르 우주 정거장에 살고 있는데 왜 살고 있냐면 암에 걸렸어요. 근데 무증상 상태에서 암의 진행이 늦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헤드는 그래서 사실은 두 번째 기계가 있다. 몰래 만들고 있었다. 미국 정부가 발주해서 일본 홋카이도에 몰래 아무도 모르게 두 번째 기계를 만들어 놓고 있었고 자기 회사가 그거를 제작하는 회사다. 엘리가 탑승자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엘리가 홋카이도로 갑니다. 탑승하기 직전이에요. 또 누가 방으로 갈게요. 우리 나침반충. 나침반적이 왔습니다. 야, 죽지도 않고 또 돌아온 나침반충. 나침반을 엘리한테 주면서 예. 나침반을 보고 꼭 집으로 돌아와라. 길을 잃지 말고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열받았겠다, 엘리. 근데 엘리는 좋아하니까 그래도 야, 팔머가 사실 진심을 얘기해요. 사실은 자기가 너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 질문을 했던 이유는 너를 잃을까봐. 너가 가지 않게. 그냥 가면 위험하기도 하고 쌍둥이 역설 있죠. 그렇죠. 한번 갔다 오는데 하루밖에 안 걸리더라도 지구에서는 그게 50년, 100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인터스텔라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쿠퍼가 이제 요거를 하고 나서 나중에 경험하지 않습니까? 직접. 그래서 너가 가지 않길 바랐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방해한 거다. 미안하다 그러죠. 그래서 뭐 하여튼 둘이 화해를 합니다. 나침반 주고. 엘리가 이제 탑니다. 막 돌고 막 떨어지는 와중에 웜홀이 열리는 것도 보여요. 어허. 웜홀로 빨리 들어갑니다. 갑자기 우주 밖에 탁 튀어나왔는데 그게 베가 행성이에요. 근데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베가 행성계가 너무 젊은 행성계인데 거기가 아무도 없을 텐데 어디서 예. 그 신호가 오느냐.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너무 짧게 지나가가지고 모르셨을 거예요. 0.1초 확 지나간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갑자기 베가에 안테나들이 설치돼요. VLA 같이. 그러니까 베가 행성계가 VLA였던 거예요. 아, 일종의 VLA. 외계인의 입장에서는 전파가 투소했던 거예요. 실제로 외계인이 거기 다른 사는 건 데 살고 아니고. 예. 다른 데 살고 있고 그리고 다시 또 웜홀이 열려요. 또 들어가. 또 다시 나와. 또 들어가. 웜홀이 일종의 우주 지하철이요. 실제 대사로 서브웨이라고 아하. 엘리가 말합니다. 그리고 목에 걸어놨던 나침반. 나침반이 공중을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안전벨트를 풀고 잡으려고 가는 순간 덜컹덜컹거리는 자석이 고정장치에 뻗으면서 천장에 처박힙니다. 계속 앉아 있었으면 아마 다쳤을 거예요. 나침반이 결국 살려준 거예요. 어디 도착한 거예요. 가만히 멈춰 있으니까 손전등으로 이렇게 비춰보는데 손전등 예. 비친 부분만 또 투명해지는 거야, 벽이. 근데 그 벽을 통해서 우주 광경이 펼쳐지는 건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근데 이 장면의 요 대사가 미국 사람들한테는 특히 가장 이 영화의 대표적인 명대사라고 맞아요. 하는 것 같아요. 이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다. 과학자 말고 그러니까. 시인을 보냈어야 했다. 시인이 왔어야 할 만큼 아름답다. 환경이다. 엘리가 공중에서 어떤 모종의 공간으로 예. 내려오는데 해변이에요. 예전에 그렸던 그림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똑같이 가져온 거죠. 가져온 거죠. 그래서 놀라고 있는데 멀리서 한 형체가 와요. 아버지. 엘리 아빠죠. 계속 이 지적 생명체를 찾은 게 엄마를 보고 싶어서 아빠를 만나고 싶어서 이게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 외계 지적 생명체가 아빠의 모습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엄청난 감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빠를 껴안지만 예. 물론 엘리는 알죠. 아니라는 걸 알지만 아빠의 모습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거야. 너가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너의 아빠의 모습을 한 거다. 자, 여기서 이제 엘리가 왜 우리한테 연락하는 거냐고 물어보죠. 우린 듣고만 있었다. 너희가 연락한 거다.
또 엘리가 다른 사람들도 다 여기 왔나요? 많이 왔지. 또 이제 결정적인 질문한 게 이 운송 시스템, 웜홀 당신들이 만들었냐? 근데 아빠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우리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근데 그들은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거를 쓰고 있고 관리자들이고 그들이 언제 올지 모른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가 모든 문명이 다 오냐? 모두는 아니다. 너희가 좀 특별히 흥미로워서 오게 했는데 악몽도 꿀 수 있지만 아름다운 꿈도 꿀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초청을 했고 너희가 지금 되게 경계에 있다. 나쁜 문명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문명이 될 수 있는데 경계가 될 수 있다. 나쁜 문명들은 보통 사라지니까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좋은 문명도 여기서 알아서 오고 근데 너희는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호를 보낸 거라는 이거 소설 내용입니다. 여기 압축이 돼 있어요. 너희가 외롭지 않고 딴 존재도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를 초대를 한 거다. 공허함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거는 서로밖에 없다. 너희들만 우주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문명이 있으니까 외로워하지 말아라. 칼세이건이 자주 하던 이야기죠. 딸에게 이제 많이 하던 이야기가 이 광활한 우주에서 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우리들밖에 없다. 우리들끼리 서로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 엘리가 이제 어떻게 되죠? 집에 돌아가야 된다. 아쉽잖아요. 물어보면 너무 많은데 그렇죠. 첫 걸음에 불구하고 서서히 하면 된다. 또 올 것이다. 수십억 년 동안 항상 이렇게 돼 왔다 하고 엘리는 웜홀로 다시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너무 뭐 알맹이를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엘리가 이제 빨려 들어왔는데 근데 밖에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놀라운 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무 않죠. 일도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한테 걱정하지 마라. 이게 무슨 고장난 건데 엘리가 무슨 소리냐 무슨 고장이냐. 자기 갔다 왔는데. 이 헤드셋에 카메라 같은 게 있었거든요. 예. 아무것도 녹화돼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너가 갔다 온 거 아무런 증거가 없다. 1초도 안 걸렸다. 바로 떨어졌다. 엘리가 그럽니다. 지구 시간은 1초도 안 걸렸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18시간 정도 흐른 것 같다. 시간이 다리 흐른다는 거죠. 예. 근데 키츠가 웜홀이 이론적 예측에 불과하지 않느냐. 증명된 적도 없고. 그래서 말이 되느냐. 외계인이 왜 이렇게 귀찮은 일을 했겠느냐. 그러니까. 몇만 광년에 떨어진 거 데려가 놓고 증거 없이 다시 보내려다 대답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꿈꾼 거 아니냐. 망상 아니냐. 그래서 키츠가 다른 가설을 제안합니다. 이거 다 만들어낸 사기극 아니냐. 그러니까 먼 우주에서 온 것처럼 처럼? 지구 근처에서 만들어낸 가짜 신호. 갑자기 이제 엘리가 말문이 막히죠. 엘리가 팔마한테 오카메 미너랄 얘기했잖아요. 그럼요. 키츠가 엘리한테 오카메 미너랄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외계인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는데 마법의 기계를 타고 은하계 중심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빠를 만나고 아무런 증거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 혹은 헤든이 사기친 거예요. 인공위성 조정해가지고 어떤 게 더 말이 되냐 물어보죠. 그래서 엘리가 대답할 수 없다. 엘리는 이 모든 걸 실제로 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엘리는 과학자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가 있는 게 과학자 같은 경우는 내가 믿고 안 믿고 나의 증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수학적인 사고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인정하죠. 그러니까 키츠가 비웃습니다. 그러면 그냥 인정해라. 그러니까 엘리가 여기서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인간으로서 아는 모든 것들이 내가 실제로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우주 혼자가 아니라는 거. 이거를 모든 사람과 나누고 싶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거를 전달하고 싶은 게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내 소망이다. 그러니까 팔머가 했던 바로 그 말을 엘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가 성문에 밖으로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막 엘리를 응원하면서 나와 있죠. 오히려 더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이 팔머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팔머는 신앙인으로서 엘리하고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같다. 진실 추구하는 거. 개인적으로 엘리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로써 이제 청문회가 끝나고 뒤에 이제 또 엄청난 반전이 있죠. 사실은 이 반전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소설 얘기 말씀드릴 텐데 소설하고 되게 달라요. 자, 영화는 어떻게 되냐면 백과 참모가 한 명 있어요. 참모가 이제 키츠하고 영상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과 참모가 보고서를 자세하게 읽어봤는데 참 재밌는 부분이 있던데 그 비디오 장치가 잡음으로 녹화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참 재밌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키츠가 어떤 부분이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잡음은 자체는 재미없는데 작업이 18시간이더라고. 녹화가 실제로 1초가 아니라 18시간 동안 진행이 된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잡음이긴 한데 18시간이란 거야.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반전이에요. 키츠가 그러죠. 흥미있는 부분이지. 그리고 딱 끝납니다. 이 직전까지는 엘리의 착각일 가능성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뒤에서 그럼 뭐야? 진짜인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다 시간 지나고 18개월 정도 흘렀어요. 엘리는 이제 전파 건축소에서 아직도 일하고 있는데 애들이 놀러 왔어요. 초등학생들한테 견학을 시켜주고 있죠. 이제 유명 인사죠, 엘리는. 그쵸. 학생이 이제 외계인이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엘리가 만약에 우리만 있다면 끔찍한 공간에 남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멋진 영화입니다, 정말. 멋진 영화죠. 예. 너무 멋지고 맨 끝에 이제
for car, 칼을 위해서라고 끝납니다. 왜냐면 너무 슬픈 일이죠. 이거. 칼색은 영화 개봉되는 거 못 봤어요. 97년에 개봉됐는데 96년 12월 달에 죽게 됩니다. 칼세건이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던 영화라서 꼭 칼이 이걸 보고 싶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못 보고 가셨죠. 못 보고 죽었죠. 예. 원작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럼 소설에서는? 자, 원작은 참 재밌는데요. 원작은 영화에서는 그 잡음이 18시간 녹화됐다는 것 때문에 나오잖아요. 심플한 반전. 심플한 반전이죠. 예. 소설에서는 그런 반전이 없습니다. 끝끝내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 증거조차도 주지 않는군요. 네, 그 증거조차도 없어요. 다른 반전이 있어요. 어떤 어떤 반전이냐면 영화 초반을 가볼게요. 예. 엘리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학생일 때인데 선생님이 원주율은 무리수다. 3.14 이후로 계속 숫자가 가는데 끝이 안 난다. 아무런 규칙이 없다. 근데 엘리가 묻습니다. 그거 다 계산 누가 해봤냐? 끝난지 안 했는데 어떻게 아느냐? 끝까지 해봤냐 누가? 그 선생님이 그럽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건 너 시간 낭비하고 있다. 엘리가 막 웁니다. 연구를 해요. 원주율이 정말 끝나지 않은 숫자라는 거가 증명이 됐다는 걸 또 알게 돼요. 그게 툭 던져져 있어요. 그 소설에. 예. 처음에. 뜬금없이. 근데 떡밥이 회수가 됩니다. 놀랍게 회수가 돼요. 어. 아까 아빠를 만났잖아요. 예. 아빠를 만나고 아빠한테 엘리가 물어보잖아요. 웜홀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사람들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웜홀 만든 사람들이 남겨진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낸 사람들도 웜홀 만든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받는 거야. 걔네들도 이제 더 선배한테 뭔가 더 선배한테 메시지를 족보를 받는 받는 거야. 거고.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해석 못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원주율 속에 숨겨 있대요. 근데 엘리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원주율은 수학인데 수학은 딱 정해져 있는 거지. 거기에 누가 메시지를 넣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아빠가 그럽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원주율에 메시지를 넣어놨다. 전 우주에서 다 알아볼 수 있게. 우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수학을 알기만 하면 원주율을 파면 그 안에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전파를 받을 필요도 없어. 엘리가 그걸 들어요. 그리고 왔잖아요. 아무도 안 믿어주잖아요. 근데 엘리가 그래서 원주율을 계산을 합니다. 11진수로 원주율을 계산해서 그걸 무수히 계산합니다. 그래서 발견해요. 어떤 메시지냐면 그 어떤 순간에 갑자기 0만 나오는 거야. 갑자기 000 1 나오는 거야. 그다음 0011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펼쳐져요. 그래서 그거를 프린트해서 딱 만드니까 0의 배경에 1이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원주율 속에 1이 들어있어요. 이게 마치 소수로 보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원주율에 숨겨놨다는 거를 말해준 거야 이제. 메시지가 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정말 메시지가 있다는 거. 이거가 신호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끝납니다. 약간 묘하죠. 굉장히 수학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함의적이기도 한데 그 18시간 녹화된 빈 노이즈 테이프. 이거는 엘리의 말이 사실일 수 있다라는 뭔가 증거를 남기고 끝나는데 소설에서는 이제 엘리의 연구는 끝나지 않네요. 그리고 그게 다층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베가에서 전파를 보내는 사람들조차 그 전에 다른 문명이 있었고 다른 문명이 있었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보낸 메시지들이 있고 메시지가 우주에 스며들어 있다는 거. 토론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게 어떤 의미냐. 그 토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주율에 남겨놓은 게 아니라 우주상수, 광속, 전자의 전하량 이런 물리적 상수에다가 메시지를 남겨놓을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상하다. 물리적 상수에 남겨놨을 것 같다. 이런 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열띤 논쟁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어쨌거나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수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도 여전히 풀지 못한 비밀들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재미있는 또 결과들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 과학 어떠셨습니까? 아주 재밌었습니다. 제가 네. 콘택트를 10몇 년 만에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명작입니다. 예, 저도 정말 좋아하는 영화고 오늘 박광 교수님 모시고 영화 속 과학 콘택트 조디 포스터의 콘택트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 과학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